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발적으로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도 솟구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고 합당의 명분 역시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인데, 합당 역시 결국 선거 전략의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이 사안을 선거 전략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저는 여권 최고의 선거 전략가라고 이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진우 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님이십니다. 자, 정진우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네, 2018년 지방선거 압승을 이끈 선거 전략 설계자 정진우 실장님. 네, 지난 연초 1월 2일에도 뵀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실장님 잘 지내시죠? 예,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네. 선거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득과 실 중에 어디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득실이 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등호와 부등호가 어디로 기울어질지는 잘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신중하시군요. 네. 예, 사실 이 문제는 득도 크게 없고, 네. 그리고 실도 잘 관리하면 크게 없는 것이다. 네. 왜냐면은 이게 조국혁신당이 광역단체장 선거로만 보면 네. 황운하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세종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특별히 본선에 있어서 네. 최종 후보 등록까지 갈 곳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보가 될 확률도 낮다. 조국혁신당이 세종시장 빼고 후보를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독자로 선거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네네네. 조국혁신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시도지사 후보에 최종적으로 등록할 곳은 세종시 정도. 네네. 나머지 수도권이나 기타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광역시장을 낼 곳이 거의 없어 보이고, 네. 설사 내더라도 1, 2% 미만의 득표율밖에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은 큰 문제가 없고, 호남에서 기초단체장 또한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어떤 경쟁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수 있으나 네. 또 역시 비호남권에서는 의미 있는 후보를 내기조차도 어렵지 않겠는가 현재. 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우리가 이 합당을 해서 크게 얻을 것이 없고, 네. 또 그 반대로 합당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시너지가 난다든지 이럴 일은 없다. 그럴 거는 별로 없고, 또 반대로 또 크게 잃을 것도 크게 없고,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한마디로 별로 득될 게 없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지금 제 귀에는. 네. 지금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른바 친명 인사들까지 공개 반대에 나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당론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위와 절차의 문제입니다. 네. 당위적으로는 내란을 반대하는 또는 소위 진보나 개혁을 표방하는 네. 정치 세력 간에 합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이제 그게 당위죠. 네. 당위론적으로는 맞다는 것이고. 네. 그러나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절차가 과연 올바랐는가? 그리고 과연 이런 것이, 정당 당내 민주주의의 절차를 잘 따랐던 것인가? 당내 민주주의를 잘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제한한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들 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와 절차의 문제, 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사전에 보고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청와대하고 다 이야기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것이 또 과도하게 대통령이
이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문제지만 또 그것을 또 과도하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좀 그 개입 안 되도록 우리 스스로들이 다 좀 보호해야 안 되겠는가?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연한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인 게 아니 대통령은 지금 예.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청래 대표도 그 합당 제안했을 때는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나 혼자 얘기하는 건 줄 아느냐. 그러면 결국 청와대와 얘기했단 말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가 싫어가지고 반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청와대하고 다 얘기가 됐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니까 대통령 뜻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통령께서는 네. 어쨌든 뭐 보고를 받았다, 뭐 정무수석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받았다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정무수석 본인은 이제 그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표면 그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뭐 당연히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무수석에게 네. 뭐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동정을 서로 공유하는 동향을 공유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고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는 것은 뭐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민주당과 네네. 조국 혁신당 네. 합당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네네네네.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많잖아요. 네. 그들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당신들 경선 한 번 더 치러야 돼. 예. 그러니까 그 각오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합당을 지방선거 전에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하려는 입장에서는 이제 서둘러야 되는 거고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각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이 최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인데 2월 20일부터 공직선거법상 2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데 파렴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로 기호 1번 예비후보라는 명함을 들고 돌아다녔을 때 네. 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비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 후보인 줄 알고 글쎄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해할 수 있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예비 후보 자격 심사를 지금 이미 이제 돌입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일정이 사실상 시작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민주당 프로세스를 통과했는데 다시 통합 프로세스를 만약에 합당에 따른 2차 프로세스를 갖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의 절차를 합쳐서 원샷으로 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신속하게 합당 절차를 완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원샷으로 공천 절차를 했을 때도 네.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도 50% 당원 경선, 50% 시민 경선인데 여론조사인데 만약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 황운하 의원과 민주당 후보가 합당된 정당의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다면은 민주당원 숫자와 조국혁신당의 세종시 당원 숫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100% 시민 경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당원들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다. 이런 그리고 그런 룰은 호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 간의 유불리 특히 또 오랫동안 당원 관리를 해오면서 당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오면서 당원 경선 50%에서 유리하다고 당원 경선 50%의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렵겠죠. 지금 이 국면에서 봤을 때 당원 반발도 그렇고요. 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뭐 내놔라, 뭐 양보해라 지금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합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봤을 때 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합당이? 일단은 근데 당위와 절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위적으로는 합당하자는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네. 합당하는 것이 좋지 나쁜 일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그런 거고. 근데 절차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당내 헤게모니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이 부분이 지금 충돌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예.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과 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꼼수로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그걸 꼼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질입니다. 정치라는 표면적으로는 합당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말이고, 또 표면적으로는 합당하는 건 좋은데 절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정치적 세력 간의 정치인들끼리 또는 정치 집단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은 역시 지방선거 이후에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이 본질이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당권 경쟁이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출마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중이 있겠지만 일단은 주요 변수가 아니고, 본질은 이제 이것을 밀어붙이려는 세력과 이것을 받을 수 없는 힘들 간의 충돌에서 어디가 이기느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초반에는 합당 당위론이 조금 우세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합당을 해야 하는 추진론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상당히 지금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견이 우리 당원들도 오늘 그 진행자님과 저도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 당원들도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로 죽기 살기 간의 어떤 토론이 아니라 이렇게 건전하게 우리가 민주당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서 이것이 돌파되는 이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민주당마저도 이렇게 그 찬반이 거의 팽팽하게 갈린 그런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받기란 상당히 어렵고, 진짜 이 상황에서는 막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합시다 이러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드러낼 것은 아닙니다만 각자가 해석하는 요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반대다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해석을 양측에서 잘 하는 것.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 지금 이 국면에서 이제 지금의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합시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이고, 절대로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하실 리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청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당을 리드해가는 지도자들, 그래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지도자지. 네. 어려운 문제를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려서 잘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지도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해법을 내고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 보이는 힘, 능력을 발휘한 분, 그런 분들이 이제 다음 지도자로 떠오르겠죠. 여기가 정말로 다음 지도자 군들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지금 당 지도부에서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시는 최고위원이 무려 3분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게 또 지난번 합당 제안 기자회견 때처럼 10분 전에 알리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닐 테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퇴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저는 모든 것을 그 절차와 가장 그 근간이 되는 우리 당원들의 의사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원들의 의사 그러니까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네. 이런 프로세스까지 가기 전에 뭐 중앙위원회 네. 그리고 최고위원회를 거쳐야만이 전당원 투표의 의제로 붙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최고위원회에서 뭐 표결을 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민주정당에서 표결해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극소수 한두 명의 뭐 반대 이런 것은 또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그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까지 이것을 그럼요. 충분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그런 단일안이 도출된다면 네. 그다음에 또 중앙위원회를 가고 네. 전당 투표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단일안이 도출이 안 되면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제안을 철회하면서 출구를 그렇죠. 모색하는 또 것이 좋다. 예. 중기적 과제로 넘겨야죠. 그럼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뭐 이제 일단 그 전청래 대표는 그 먼저 제안을 했으니 좀 더 진지하게 네. 최고위원들하고 뭐 밤샘 토론을 하든 2박 3일 문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앉아 있다가 결론 나올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우리가 뭐 요구를 하든 뭐 어쨌든 끝까지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 이게 민주주의다. 뭐 그게 그냥 뭐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일방의 주장을. 민주주의 최후의 어떤 그 결정 수단들을 성급하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리더십이 아니다. 정청래 대표도 여기서 지도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게다가 네. 또 지금 이거 김어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란 말이죠. 그때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뭐 앞으로 대표로서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안개 속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정치적 미래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김어준과 좀 선긋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양반이 그냥 뭐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뭐 민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의 그 메가 스피커가 네. 정당 정치를 집어삼키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아니 검찰이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집어삼켜서 윤석열이 망했잖아요. 이제 여기도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으면은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어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어쨌든 김어준 총수. 김어준 씨와의 관계, 네. 김어준 총수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네. 일단 정청래 대표의 본인의 장래와 우리 당의 장래를 위해서도 조금 전에 그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 그런 부분들을 잘 새겨서 듣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저는 뭐 그 정청래 대표께서 8월 전당대회에 를 염두에 둔 것을 둔 본심이 있다라고 저도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럴수록 더더욱 이것을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고 더 큰 공적인 대의가 있고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동의될 때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네, 정진우 실장님 오늘 아침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진우 실장 전략가이신 정진우 실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